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수진 작가님께서 펴낸 선택받는 글쓰기라는 책을 주제로 책담회를 진행하는 평론하는 김대현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유수진 작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진 작가입니다. 네, 먼저 이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네네.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네. 먼저 선생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근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문학 신인 우수 작품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전문 작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북일보 신춘문예에서 시로 당선했고, 그리고 경북일보 문학대전에서 소설로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평화문학상에서 폭포라는 시로 당선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책으로는 4.3 표류기, 그리고 선택받는 글쓰기, 태양의 사랑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글쓰기에 대한 책이 있는데 제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요. 도서관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도서관에 가면 제가 책을 많이 보는데 어느 도서관에 갔더니 책 서가 한 면이 전부 글쓰기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코너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을 쓰는 장르가 이렇게 그 책이 한 서가를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글쓰기 책이 있는 걸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시중에 글쓰기에 대한 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이 글쓰기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글쓰기는 왜 필요할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내신 책은 이 많은 글쓰기 책들에도 불구하고 내 책은 그 책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네네.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보통들 요즘들은 도서관에 가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서가를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글쓰기 책이 꽤 여러 권이 한꺼번에 몰려서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평소에 제 개인적인 신념 중에 하나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역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뤘을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장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글쓰기, 내 글, 내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말하는 데서 시작하고 글 쓰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글쓰기 책이 아마도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AI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그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 출판사에서 목격한 AI의 발전은 정말 그 스텝이 그냥 거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소한 게 아니라 네네네. 저는 되게 얼리 어답터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 출판사에는 그것을 얼리 어답터로 사용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거기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그냥 거인의 스텝보다 더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저희가 요 정도가 기술이 되려면 이만큼 있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벌써 여기에 와 있고 이만큼 될 거야 하는 것도 벌써 여기에 와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AI가 글을 쓰고 AI가 그림을 그리고 AI가 편집을 할수록 개인적인 욕구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성 있는 글쓰기. 무엇보다도 자기 말투를 쓰는 글쓰기.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가장 역사적인 되는 어떤 그런 지경?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독자들과 대중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대중들이 가장 많이 아시고 독자들이 가장 많이 아시고 독자들의 선택이 결국에는 이 출판 책의 길을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왜 해필이면 그러면 왜 많은 것 중에 이렇게 많은데 너는 또 책을 왜 썼느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사실은 제 이야기를 썼어요. 저는
그 서가들에 있는 책들이 너무 다 훌륭하죠. 너무 다 훌륭하고, 그리고 그 책들을 저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쓴 방식은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썼더니 아주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썼더니 요만큼 잘 됐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렇게 책을 써서 아마 어떤 분들이 책을 접했을 때는 일반적인 글쓰기와 달라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읽으셨을 때는 누군가의 굉장히 내밀한 에세이를 지금 읽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썼고, 그 얘기마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쓰다가 폭망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쓰다가 상 받았어요. 상금이 얼마였어요.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려고 했고요. 그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게 솔직하게 쓰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써야지. 그러니까 그 상상력과 거짓말은 달라요. 그 상상력은 가장 객관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갈 때 고개를 끄덕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설령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쓸 때도 가장 솔직하게,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목표 책의 내용이 들어갈 텐데, 제목이 참 보면 되게 특이합니다. 아마 여기 그래프로 나오겠지만 이 책인데요. 네. 제목이 선택받는 글쓰기예요. 참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제목이라는 건 보통 어떤 책의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이 책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걸 압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선택받는 의미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제목을 선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잠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선택받는 글쓰기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정할 때요, 사실은 걱정도 많았어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렇죠. 선택받는 글쓰기. 내가 선택받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될까?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작가의 말에서도 썼는데요. 그 하고 싶은 말이나 이루고 싶은 일은 너무 당연해서 민망한 경우가 많다고 썼어요. 네. 예를 들면 사실은 제가 여기 촬영하기 전에도 거울을 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줌마도 매일 예뻐지고 싶어요. 거울을 봐요. 네. 그리고 아저씨도 매일 멋있어지고 싶어서 길을 가다가 막 쇼윈도 유리창에 대고서 막 이렇게 옷매무새를 하고 남이 안에서 보는지도 모르고 그러고요. 자동차 가다가도 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서. 네. 그리고 15살 청소년도 쉬는 시간마다 손거울을 꺼내고요. 그리고 복도의 유리창에 이렇게 비춰보고 이래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 자신의 모습을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당연한 거는 되게 유치해서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다들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면 되게 좀 유치하고 조금 좀 질이 낮게 그렇게 조금 취급되기도 하고. 노골적이지 않아? 예,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좀 더 고급지고,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창피할 정도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창피한 거.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궁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책에 쓰고 싶어요. 그게 동화가 됐든 시가 됐든 아니면 시나리오가 됐든 만화가 됐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을 선택을 하면서도 엄청 민망하고 창피했어요. 내가 얼마나 이 책을 선택받고 싶다는 거를 막 드러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밖으로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입 밖으로 말하는 행위 있죠. 그거를 우리는 발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문장으로 쓰는 행위, 이것도 결국엔 발어잖아요. 예. 그때 결국엔 창작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역사가 시작돼야 결국엔 우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창피하지만 가장 원하는 것을 제목부터 드러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창피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것, 그거를 드러내서 더 이상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글, 이야기 혹은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책의 서문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시적이다라는 말을 설명하시고, 이 책에서는 이 시적인 문장을 잘 쓰는 방법을 내가 기술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시적인 문장, 시는 아니지만 뭔가 시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대충 느낌은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뭐 부드럽고 서정적인 문장인지, 아니면은 우리 이육사나 그런 것처럼 뭔가 전위적이고 힘찬 그런 어조인지, 아니면 이상처럼 네네. 뭐 이렇게 뭔가 무슨 말인지 모호하고 어려운 이런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근데 여기서 각자의 또 생각이 다를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시적인 문장은 어떤 종류의 것이고, 네. 선생님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이 있을 텐데 이 일상적인 문장과 시적인 문장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적인 문장이란 말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아마 작가들마다 되게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에 따라서 작가들의 작품의 경향이 달라지겠고요. 뭐 시적이라는 말은 결국엔 시적인 정치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과 맞닿으면서도 어떤 즐거운 놀라움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통 작가들은 시적인 문장이나 시적인 분위기, 심지어는 시적인 어떤 스토리, 플롯 이런 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요. 뭐 직유, 은유, 상상 뭐 이런 식으로 수사법을 동원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사물 되어보기, 사물이랑 같은 대상이 되기 뭐 이런 거 연습을 해요.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하기 이런 거를 해서 그 전체 자체가 시적인 느낌이 들게, 좀 즐거운 놀람을 주게, 정말? 진짜? 맞아. 근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쓴 얘기 중에 당나귀 얘기를 쓴 게 있어요. 네. 이제 그 당나귀 얘기는 결국에는 제 시인 당나귀 속에 몇 마리나 되는 당나귀가 들었을까? 그 작품을 쓸 때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 그 작품을 쓰기 전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나귀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당나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대상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어딘가 자꾸 나를 신경을 쓰게 하는 대상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쓰고 싶은 어떤 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당나귀가 있으면 당나귀를 그냥 한참 쳐다보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림을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당나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나귀는 다리가 4개잖아요. 네. 저는 다리가 2개잖아요. 그럼 사람은 2개죠.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당나귀가 돼보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선생님들이나 다른 작가분들이 그래, 당나귀가 돼가 컵이 돼, 뭐 커피가 돼, 아니면 의자가 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봐서 친해져요. 일단은 모르는 것보다는 그냥 겉으로 아는 거 말고 조금 더 내면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요. 나는 다리가 2개인데 쟤는 다리가 4개네. 그러면은 쟤는 다리가 4개면 다리가 2개보다 훨씬 편할까? 훨씬 편리할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당나귀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당나귀는 이제 짐을 싣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가방 맨날 메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컴퓨터를 들고 오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정말 노트북을 넣고 뭘 넣고 그러면 정말 뒤에 짐이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나귀도 어차피 짐을 싣고 다니고 나도 매일같이 배낭을 메고 전철을 타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나귀는 무엇을 등에 질지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등에 무엇을 질지는
저는 제가 결정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무엇을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지. 그게 꼭 제가 결정한다고 볼 수 없어요. 회사 사실 사장님의 시킨 걸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네. 일을 해야 되니까. 마치 내가 결정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세상에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당나귀를 자꾸 신경 써서 쳐다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는 그 얘기를 어떻게 이어가냐면, 당나귀가 옷짐을 실을 때 당나귀가 신고 싶은 짐이 따로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태우는 게 편할까? 아니면은 무거운 짐이라도 그냥 짐을 싣고 가는 게 더 편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가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상상력 자체를 저와 그 대상이 된 것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고 가서 그 이야기 자체가 좀 동화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리고 좀 마법적이고 사실 제가 추구하는 말은 그런 것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더 추구하고 싶은 바는 그래서 동화적이고 상상적이고 심지어 마법적인 그런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그런 시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시적인 것이고요. 네. 이것 말고도 여러 작가님들의 네. 시적인 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들을 좀 들었는데 사실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더 많이 책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 내용들은 저희가 더 책을 다 말해버리면 우리 선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주세요. 이 네.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많은 글 쓰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 책이 참 특이한 게, 우리가 글쓰기 지침서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글 쓰는 방법들, 또 말하자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글 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 예문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예문들은 다른 데서 따오는데, 여기에 선생님의 창작실이 들어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너무 자신감이 넘치시는 거 아닌가? 라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 어떤 지론처럼 정말 솔직하게 난 내 글이 그만큼 정말 자신감도 있지만 정말 내 글쓰기 지침서에서는 내 글이 아마 최적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 책에 수록된 글 중에서 한 편의 작품을 좀 읽고 이 작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창작 노트를 듣다 보면은 아마 선생님 글쓰기 방법론이 자연스럽게 좀 녹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그럼 어떤 작품을 하나 읽고 네네. 창작 노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의 시력을 가지면 풀과 꽃을 구분하지 않는다. 양의 시력을 베개 삼아 하늘을 봐도 좋고 양의 시력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도 좋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 잠을 설치고 중요하지도 않은 생각을 하다가 별 의미 없는 개꿈도 꾸겠지만 밤새 꿈속에서 허둥대다 깬 이른 아침엔 허망한 마음도 들겠지만 괜찮은 판단 기준 하나를 확보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면 혹시 좋은 글 하나 얻을 수 있겠다. 나는 지금도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한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졌어요.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는데 양의 시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 또 양의 시력은 어떨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되기, 사물되어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한데 어떻게 이 글을 쓰게 되셨는지, 양에서 양의 시력, 또 그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를 왜 창작노트 한번 들어보셨으면 어떻게 네. 쓰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항상 사물 되어보기를 하는 식으로 상상력을 넓혀서 동화적으로 쓰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2시 반에 자꾸 깨고 또 3시 반에 다시 깨고 4시 반에 다시 깨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양을 생각하잖아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번에는 양으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러면 이제 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이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양이 될 거야?
양이 되어봅시다. 이런다고 양이 절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양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양? 그럼 뭐 음매 양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그랬더니 양은 풀을 좋아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평소에 저는 이제 꽃집을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꽃집이 나오면 일단 멈춰요. 거기서 당장 꽃을 살지 안 살지는 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멈춰서 꽃집 앞을 한참을 서성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 적극적인 꽃집 매니아냐 그거는 아니지만 꽃집 앞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양의 먹이는 풀인데 꽃을 보면 들판에서 양이 꽃을 발견하면 나처럼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꺾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까? 그건 아닐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꽃을 먹기는 할까?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럴 때는 이제 잘 모르겠으면 혹여 이제 목장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사슴이든 양이든 혹은 소든 꽃도 되게 잘 먹는다는 걸 알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목장을 자주 다닌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양이 꽃도 너무 억세지 않은 거는 좋아해요. 꽃도 잘 먹어요. 우리가 화전 부쳐 먹듯이. 그런데 그러면 그 양에게 꽃과 풀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나한테 풀과 꽃은 얘는 너무 예뻐서 한 송이 데려가고 싶은 아이 뭐 이런 느낌인데 들판에서 꽃을 만나서 여기 풀이 있고 그랬을 때 양은 그 둘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같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시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로 시적인 동화를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적인 관찰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양이 꽃을 먹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은 절대로 꽃을 안 먹는다든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상상력을 지구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을 때는 그럴수록 객관적인 관찰, 사실적인 관찰, 진짜 거짓말 아닌 거 있잖아요. 진짜 사실에 근거해서 상상을 발전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상상력이 화성까지 갔을 때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제 동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촬영을 혹시나 유튜브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유롭게 아무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면서 인사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작가이다. 당신은 선택받는다. 당신을 응원한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모든 분들에게 글쓰기에 건강하고 건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